오늘은 암호화폐 시장에 아주 불편하지만 또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을 드러낸 한 사건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순식간에 모든 걸 집어삼킨 빗썸의 플래시 크래시, 즉 순간 폭락 사태입니다. 마이너스 20%. 자,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2026년 2월 6일 우리나라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한 곳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20%가 그냥 폭락해버립니다. 가격이 8,111만 원까지 그냥 곤두박질 친 거예요. 정말 순식간에 수십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조 원의 가치가 허공으로 사라져버린 거죠. 근데 진짜 이상한 건 이 모든 일이 단 5분 만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5분이요? 아니, 커피 한 잔 내릴 시간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붕괴가 가능했을까요? 자, 지금부터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20% 급락의 미스터리, 그 원인은요, 놀랍게도 정말 어이없을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치명적이었죠. 바로 한 직원의 사소한 실수였습니다. 어떤 이벤트가 있었는데 보상으로 2,000원을 줘야 했거든요. 그런데 직원이 실수로 원이 아니라 비트코인 수량을 입력한 거예요. 2,000원이 아니라 2,000 비트코인. 이 작은 차이가 어떤 결과를 낳았냐면 249명의 사용자 계좌에 1인당 1,930억 원어치 비트코인이 그냥 꽂혀버린 겁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거 뭔지 아세요? 이런 비슷한 실수가 과거에 똑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름하여 유령 주식, 그리고 이번엔 유령 코인인 거죠.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2018년에 삼성증권 유령 주식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배당금으로 1,000원을 줘야 하는데 1,000주를 줘버렸죠. 존재하지도 않은 주식 11조 원어치가 생겨났고 이걸 또 일부 직원들이 팔아치워서 시장이 발칵 뒤집혔었거든요. 이번 빗썸 사태는요, 그야말로 판박입니다. 실수로 50조 원어치의 유령 코인이 생겨났고 이걸 받은 일부 사용자들이 당연히 바로 팔고 돈을 빼갔겠죠. 자, 그럼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단순한 실수 하나가 시장 전체를 거의 마비시킬 뻔했을까요? 이건 단순히 한 사람의 실수를 넘어 이 시스템 자체가 가진 아주 취약한 부분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선 이걸 알아야 해요. 우리가 거래소 앱에서 사고 파는 거 있잖아요. 그게 사실 진짜 블록체인 위에서 코인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래소 컴퓨터에 있는 장부,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의 숫자만 바꾸는 숫자 노름인 거죠. 그러다가 출금해주세요 할 때만 진짜 코인이 움직이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생긴 유령 코인은 그냥 데이터베이스에 찍힌 숫자였지만 그걸로 진짜 돈을 빼갈 수 있는, 말 그대로 시스템의 돈을 빨아들이는 하이패스가 된 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주식시장에는 서킷 브레이커나 상한가 같은 안전장치가 있잖아요.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면 일단 멈추는 브레이크가 있는 건데 암호화폐 시장은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끝없이 추락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환경이 죽음의 소용돌이, 즉 데스 스파이럴을 만들어냅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어마어마한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 그걸 받아줄 매수세가 버텨줘야 하잖아요. 근데 이 매수벽이라는 게 생각보다 엄청 얇거든요. 이게 한 번에 뚫려버리면 그 다음엔 그냥 바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테라 슬래시 루나 사태 때 똑똑히 봤던 바로 그 장면이 재현되는 거죠. 이게 뭘 보여주냐면요. 시장의 유동성이라는 게 사실은 환상에 가깝다는 걸 보여줍니다. 시가총액이 아무리 수백조라고 해도 막상 팔려고 내놓으면 그걸 받아줄 실제 구매자는 생각보다 훨씬 적다는 아주 불편한 진실이죠.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근본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이 자산의 가치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거든요.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이런 말을 했죠. 세상의 모든 비트코인을 25달러에 준다고 해도 안 사겠다. 왜냐? 이 자산은 주식처럼 배당을 주거나 부동산처럼 월세를 만들어내는 그런 생산적인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가 보기에 암호화폐의 가치는 오로지 더 큰 바보 이론에 기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떤 자산을 샀을 때 그 가치가 오르는 이유는 딱 하나라는 겁니다. 나보다 더 비싼 값에 이걸 사줄 더 큰 바보가 나타날 거라는 믿음. 주식처럼 기업이 가치를 창출하는 게 아니니까 오로지 다음 구매자의 존재에만 의존하는 거죠.
그런데 빗썸 사태처럼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큰 바보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시장을 떠나버리는 거죠. 그럼 남는 건 그냥 데이터베이스에 찍힌 아무 의미 없는 숫자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신기루 같은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건 뭘까요? 빗썸 사태는 그냥 어이쿠 실수했네 하고 넘어갈 해프닝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에 가해진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였어요. 그리고 이 테스트를 통해 시스템의 치명적인 약점 두 가지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이 생각보다 훨씬 더 유동성 충격에 약하다는 거. 거대한 매도세 앞에 너무나도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 이 자산의 본질적인 가치는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다시 던졌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쩌면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보는 수백, 수천조 원의 시장 가치라는 게 사실은 아주 작은 균열 하나에도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는 거대한 신기루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게 다음 사람을 찾는 게임이라면 그 다음 사람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순간 내가 들고 있는 이 디지털 숫자의 가치는 과연 무엇이 될까요?